저희가 힘주고 있는 시간 중증 검찰 센터. 지난주와 다름없이 또 지지난주와 다름없이 두 분의 변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시작하죠. 제일 먼저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사탕. 밖에서 사탕을 드시고 계셨군요. 네. 예. 꿀 빨고 있다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사탕 빨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스다이브의 돈가스 변호사로 요새는 이제 새롭게 돋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김정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사탕만 준비해 주시고 돈가스는 준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제작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이분이 나라구한 변호사입니다. 네. 사탕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또 새롭게 오신 우리 한겨레의 김남일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남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다른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캣타워 전문가입니다. 예. 그 캣타워 관련해서 최초 보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그 관련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관저에 처음에 관심을 두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보다 크더라고요. 좋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뭐 많았는데 보니까 뭐 제가 범접할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작년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올 때쯤부터 그때부터 그냥 한번 봐볼까 했는데 볼수록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도 안 된 내용들 중에 저희한테 오늘 해주실 얘기가 있겠죠? 한 개 정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뒤에 좀 킵해놓고요. 앞에 일부에서 했던 얘기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두 분이 이제 법률가가 계시니까 그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전원합의체 회부했고 회부하는 날 첫 번째 심리했고요. 또 두 번째 심리 바로 또 내일 한대요. 이런 정도의 속도를 우리 법률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평의하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워낙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저는 변호사 뭐 기간은 오래지 않지만 8년 차고 오래진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 언제 평의하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님들한테 전원합의체 혹시 평이 언제 열리는지 혹시 원래 알고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모두들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네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높아진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87년 헌법 만들 당시 갑자기 헌법재판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가져가게 됐고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두 기관의 위상의 서로 간의 문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뭔가 어떤 국민들의 관심사와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도 어떤 자기의 위상과 관련된 어떤 그 역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대법원이 우리도 여기 있다.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고 존재감을 싶다.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었죠. 그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뭐 워낙에 유력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계속 거론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지된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정설이다. 네, 그러면 이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소추의 의미는 이제 법률 용어 사전을 보면은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추는 정확하게는 기소 플러스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 재판을 이끌고 가는 그렇죠. 기능, 이게 소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추되지 않는다는 말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판은 정지된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취소된다가 아니고 정지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남은 재판이 있다면 그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진행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인데 그 대부분의 그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법률 뭐 위원장부터 해서 속도를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 혹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5월 12일 전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혹은 나야 한다 라는 목소리들을 막 낸단 말이에요. 모두가 지금 희망 회로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최초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로 알고 있어요. 예. 기소된 거는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 뒤로부터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소추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법을 알지는 않을까요? 잘 알면서 그러는 거죠. 일부러? 원래 자기 딴에 유리하면 차에서 살면 삼키고 새우깡 쓰면 먹으면서? 뱉고 뭐 새우깡이 매우면 뱉고 모르겠네요.
네. 국민의힘의 이번 전합 보는 정서는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예.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재밌어서 좀 적어왔는데 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점은 사실은 약간 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 의원이 한마디 가장 재밌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 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 대법원이 5월 3일 이전에 날려라. 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윤 의원의 말을 갖다 잘 뒤집어 보면은 예. 뭔가 이게 이 뭐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으로 해서 유죄가 날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5월 3일 이전에 하라고 하는 걸 갖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은 뭔가 이게 저 선거운동 기간 중이나 아니면 대선 투표일 임박해서 만약에 전압이 나와서 뭐 상고기각 이렇게 해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두들겨 맞으니 그냥 좀 일찍 맞으면 미리 맞고 그거에 대비할 시간을 갖자. 전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김규현 변호사 말처럼 모두가 자신의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이 전원합의 심리라든지 이 회의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공개를 하면서 언론에 알려가면서 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전례가 없어요. 저도 처음 본 게 예. 이렇게 합의 기일을 미리 공지하고 이런 것도 처음 봤고 자료가 돌았어요. 또 예, 그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떻고 뭐 그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예, 대법원 취재하는 기자님들도 그걸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의 희망회로를 다 각자 다르게 돌리고 있지만 저는 물론 저도 편향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 대선이 이후에 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재판이 정지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재판이 정지되면은 5년 내내 보수 언론이랑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은 뭐하냐? 빨리 선고해라. 이거 재판 정지 안 된다라고 대법원을 5년 내내 폭격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뭐만 하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럼 5년 내내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털고 가자. 빨리 털자.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법원을 한 4년 정도 출입을 했었었는데요. 과거에. 근데 그래서 좀 어저께 전압 이 일정이 잡히고 뭐 할 때 저 대법원 근무했던 이제 판사 그래서 법조인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초식이냐, 뭘로 보이냐. 그랬더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 뭐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걸 워낙 강조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어차피 대법원 올라올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이런 거는 저 검찰이 뭐 상고 이유서 쓰기 전에 이미 저 1, 2심이나 2심 판결 보면서 미리 재판 연구관들한테 검토를 사전에 다 시킨다는 거예요. 대법에서 미리 준비한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소부에 배당된 걸 전압으로 바로 당일날 옮겼다 이것만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주요 법리나 아니면은 뭐 주요 쟁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이미 됐다. 뭐 만약에 가장 최근으로 따져도 항소심 무죄 선고 났을 때부터 이미 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어저께 잡고 또 내일 또 잡았잖아요. 기일을. 이거는 뭔가 굳이 뭐 대선 전에 이걸 갖다 확정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렇게 속도를 내겠냐 티를 내면서 뭐 그런 이제 좀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대로라면 대선 전에 뭐가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왜 이 건에 있어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이슈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의견이 지금 나뉘는 양쪽 세력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수긍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누군가한테는 욕먹기 딱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런 전원 합의체와 관련된 진행을 이제 관례대로만 해오다가 2018년에 보니까 이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했는데 과연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걸 근거로 이렇게 빨리 진행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대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갑자기 헌재와 관련된 걱정을 하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 하던 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어서 이번 건은 중요한 거니까 국민적 관심도 높고 빨리 하자. 그럼 다음 사건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 야 그때랑 이런 또 지금 달라 뭐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제일 낫다. 예, 예. 그나마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나은데 갑자기 모든 전례를 다 벗어던지고 이렇게 갑자기 빨리 진행한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들 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요즘 하고 이거 할 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어떡하지? 예. 그러면 저 중간에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좀 확 날리고요. 저는 캣타워는 꼭 해주셔야죠. 캣타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대신 김남일 기자님. 아니 누구는 과거에도 헌법을 아주- 지키고 누구는 캣타워를 지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뭐든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저는 지금 동접을 지키고 싶은데 동접이 자꾸 빠지네요. 자, 내란 세력과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변호인, 우리 제노 제작진이 이렇게 제목을 담아놨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 또 우리 김정환 변호사 두 분께 하는 얘기인데 일단 김기현 변호사는 지금 박정훈 대령 항소심 예. 18일 날 시작이 됐고 지금 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언론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증인 신청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당연히 근데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VIP 경로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결국은 경찰로 이거 이첩하지 말아라라는 상부의 수사 외압에 저항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외압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윤 대통령한테서 예.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초인 사람을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서 1심에서 못했을 뿐이고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신문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 신문을 신청- 한다. 보통 증인 신청을 하면 예. 그 증인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그건 된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심이니까 군법정이 아니죠. 예, 서울 고등법원 민간법정이죠. 그러면 집에서도 가깝겠네. 걸어서 오면 됩니다. 예. 뭐 증인으로 오는 것까지 지하 주차장 열어달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오면은 뭘 물어볼 겁니까? 경로를 하셨습니까? 예. 왜 이 사건에 그렇게 투스타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예, 등등을 좀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고요. 90분 동안 얘기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건 뭐 네. 재판장께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해주셔야. 그런가요? 근데 저희는 이 재판장에 대한 사건에 신뢰가.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저희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뭐라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사실 그냥 내가 딱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기하면 좋죠. 얘기해. 계속해.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아니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뭐 이런 네. 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또 임성근이랑 원래 알았냐 몰랐냐 이거부터 가는 그런 거잖아. 거부터 예.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엄 사태 당시에도 뭐 나온 문건들을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또 수첩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노상원 수첩에 나오고 또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1심 군사법원의 그 군판사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한 군판사 예. 이런 사람들을 막 사찰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또 나와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물어봐야죠.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예, 뭐 진행한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저걸 비밀번호 모른다 안 풀어줬잖아요. 예, 오늘도 안 풀어줬던데요. 비밀번호를 왜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자기가 뭐 급하게 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기억을 못한다 뭐 그런 말을 언론으로 제가 봤는데 그건 뭐 다 핑계인 것 같고 예, 그냥 빨리 풀어주길 바래요. 임성근 사단장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은 무조건 유죄다. 유죄가 나올 거고 나는 무조건 무고하니까 무죄다. 박정훈 대령 유죄가 나오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 오해를 다 풀어던지고 미망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렇지 미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제발 좀 미망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편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예. 이분도 민간인 아닙니까 이제? 그 온갖 진상은 다 부리더라고. 오늘 포렌식도 보면은 포렌식 참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녹음을 하겠다 그랬대요. 야 어디서 뭐 본 건 있나 본데. 참관하는 과정에 자기가 예. 녹음을 하겠다 그랬더니 예. 공수처에서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게 녹음이 안 될 건데 안 된다. 이래 옥신각신하다가 포렌식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런 걸 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고로 그 윤석열 그 증인 출석 방법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시절 초기에는 예. 아크로비스타에서 걸어서 출근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 이제 사석에서 기자들 하고 있을 때 그때 야 처음에 내가 저기 걸어서 다녔는데 가까우니까 갑자기 태극기 부대가 저기 윤석열이다 이렇게 소리쳐갖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그때는 욕 먹을 네,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박수 받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윤석열 님으로 칭송받고 있으니 뭐 걸어서 하셔도 예. 그거 좋아하잖아 이거. 예.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박정훈 대령 관련된 2심 재판 여기에 윤석열 증인 신청을 변호인단에서는 한다 그러는데 그 증인 신청하고 뭐 출석하고 또 어떤 말 할지 이런 건 좀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번에 우리 김정환 변호사는 이완규 법제처장, 뭐 함성훈 부장판사 등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그 이후에 다들 뭐 국민들 큰 관심 가지고 보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고 헌법소원 내시면서 이걸 막아냈다. 따라서 나라를 구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건 어떨까요? 그 지명을 했던 주체 네. 한덕수 대행이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지명 철회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네, 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안 소송을 기다리는 포지션을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좀 빨리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헌법소원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도 있지만 객관적 헌법 가치 질서다 이런 것들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재판관들이 평일하면서 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해외 사례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수집을 해야 돼요. 예. 그 정말로 다른 나라들은 권한 대행이 임명권이 있는지 뭐 권한 범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사형제 같은 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 몇 년째 진행 중이지만 자 여기 재판관님들 중에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냥 거수기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아주 정치한 논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명권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평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헌법소원 결과가 제법 걸릴 것이다. 예, 그 제법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른 결론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약간 헌법소원의 그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나 뭐 지금 예. 장영수 교수 이제 고대 로스쿨 교수라고 알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특정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다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앞으로 그 이른바 민중소송이 빈발해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민중소송이 빈발해질 것이고 이번에 이제 저의 재판 청구권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처분 결정서에서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헌법재판 진행 중인 사람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밝혔고요. 예. 헌법재판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그러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국민들과 서울시 공무원 이런 분들이 국민투표권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내가 이게 헌법사항인데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국민투표권 침해를 가지고 간섭헌법으로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이 안 된다. 그렇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그 저를 비판하신 분들이 그때도 그런 민중소송을 걱정하셨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어떤 지적사항을 좀 이렇게 찾아내신 것 같은데 헌법소원은 그 특징상 기본권 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그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재판 청구권으로 구성한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니고 수많은 판례가 있어요. 재판 청구와 관련된. 제가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판례를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그냥 저는 재판 청구권 침해를 낸 거고 저의 당사자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9명 재판관이 모두 동의를 해주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법조인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민중소송이 조선일보가 쓰니까 이게 무슨 뭐 좌빨적이고 뭐 인민재판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한 종류 이름이 민중소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민중과 할 때 그 민중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걸 듣고 와 이게 드디어 인민재판을 하는구나 막 이런 건데 전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소송은 이제 법익상의 이익 침해가 없는 다른 사람도 선고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 사건은 김정한 변호사 본인의 명확하게 당사자성이 있는 것이고
민중소송 빈발하면은 만약에 당사자 적격 없으면 그냥 헌재는 가차없이 각하처분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뭐 김남일 아니, 기자님 대학 때부터 너무 똑똑했거든요. 지금도 대학 때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전 친구죠. 어. 네. 전 대학 때부터 진짜 항상 존중하는 갑자기? 너무 갑자기 똑똑한. 왜? 어. 아니 민중소송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 법조인들 얘기해야 예. 되고 행정소송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저는 찾아봤어요. 예. 행정소송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까먹거든요. 이게 거의 까먹어요. 없는. 근데 너무 정확한 지적을 실제로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지금 안 너무 해서. 감탄하면서 그래서 예. 나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소송 가지고 그냥 느낌, 이미지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네. 저 재판관 이름 뭐지? 마은혁 재판관 처음에 막 얘기 나올 때 그 인민노련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 뭐 상관 있는 그러니까요. 인천 민주. 예. 그 인천 민주의 약자인데 이거 가지고 천자를 빼버려가지고 뭐 바로 프레임 씌워버리는 걸 보면서 네. 와, 이 사람들 진짜 못됐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단어 나오면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뉴스 다이브 보시면 한자 풀어서 다 알려드립니다. 네. 예. 민중소송이라는 게 아니, 나쁜 건가요? 민중소송이 빈발하게 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도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의 그렇지. 권리를 행사할 수 예.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민중소송을 조선일보나 장영수 교수 이런 나쁘다고, 사람들은 자기 일 많아질까봐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 민중 이런 사람들 일반인 이런 사람들을 약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니들이 무슨 뭐 자꾸 나란 일에 자꾸 막 겐세이를 돼지에 놓고 깜짝 그래. 놀랐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예. 돼지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김종환 네. 변호사 딱 얘기하는 바람에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 겐세이란 표현을 썼는데 네, 묻혔어요. 다행이다.